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현상학과 간호학입니다. 전체 목차는 이렇게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앞부분, 전반 1부터 10까지, 여기 이제 후설 현상학, 현상학 전반이고, 11장부터 16장까지 이제 간호현상학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앞부분은, 내용이 많지만, 자세하게 다룰 수 없어서 이제 개괄적인 내용만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전체적인 강의 주제가 아주 크죠. 현상학과 간호학.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 다 다룰 수가 없고 전체 틀만 보여주는 것으로 세세한 내용은 다루기 어렵고 해서 전체 틀만 보여주는 것으로 강의 목표를 잡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 안 준비해 온 걸 살펴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죠. 그동안 국내적으로 간호현상학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었다. 대표적인 예로는 간호의 구조에 대한 연구, 간호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또는 질병과 건강의 구조에 대한 연구, 간호와 관련된 현상학적 체험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간호현상학이 간호학의 발전으로 얼마나 큰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었다. 간호현상학은 다양한 응용현상학 분야 중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로 평가받을 수 있다. 수없이 많은 응용현상학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거의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 뭐 한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에서는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분야가 간호현상학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업적 중에는 요 벤너, From Novice to Expert, 요거, 그 다음에 이제 The Primacy of Caring, 요 두 저작이 아주 대표적인 저작으로 꼽히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아주 훌륭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간호현상학의 거의 고전급의 저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간호현상학은 앞으로도 다양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풍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가능성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간호현상학의 전체적인 영역을 조망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인 영역을. 이 강의의 목표는 후설의 현상학을 비롯해 그 후 등장한 다양한 유형의 철학적 현상학을 토대로 삼아, 주로 이제 후설의 현상학을 토대로 삼아 간호현상학의 전체적인 영역을 조망함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이제 그에 따라 강의 전반부에서는 후설의 현상학을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철학적 현상학을 소개하고, 후반부에서는 그를 토대로 간호현상학의 전체적인 영역을 조망할 것이다. 이제 아까 응용현상학의 한 분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응용현상학이 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응용현상학이 이제 하도 중요해서 제가 2017년에 국제응용현상학연구소를 창립을 했는데, 거기 이제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소개를 했습니다. 응용현상학은 철학으로서의 현상학과 다양한 분과학문 사이의 대화를 토대로 착제적 연구 형태로 정립될 수 있는 학문 분야로 정의할 수 있다. 철학으로서의 현상학과 소통할 수 있는 분과학문의 종류와 분야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원리상 응용현상학이 전개될 수 있는 형태와 가능성 역시 무궁무진하다. 응용현상학이란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한 현상학자는 현상학의 창시자인 후설이다.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후설 이후에 등장한 여러 현상학자들이 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쉘러, 하이데거, 멜로뽕띠, 사르트르, 레비나스, 슈츠, 힌가르덴, 뒤프렌 등등. 그런데 이제 이 현상학자들 이후에 또 지난 6, 70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분야에서 30 내지 40개 학문 분야에서 응용현상학이 선을 보였고, 그래서 이제 한번 볼까요? 이러한 여러 현상학자들의 노력을 토대로 지난 6, 70년 동안 다양한 분야의 분과 학문에서 수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유형의 응용현상학을 선보였다. 현재 간호학, 교육학, 사회학 쭉 여러 학문 분야가 있죠.
비롯해서 30 내지 40개 학문 분야에서 응용현상학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응용현상학을 연구한 학문 추세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현상학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던 질적 연구 분야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회계학 그러면 보통 이제 양적 연구로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계학 등 전통적으로 양적 연구 분야로 간주되었던 학문들에서도 응용현상학을 응용현상학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야가 국내에서는 간호학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응용현상학 관련해서 강의를 수도 없이 했는데 그 중에 아마 반 이상은 간호학 분야가 아닐까 싶어요. 후설의 현상학, 요 생애화 저작, 태어나서 연구하고 가르치고 타개했느라 특별한 이벤트가 없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둘째 아들이 전사해서 아주 마음 고통, 심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다 그러죠. 유태인으로서 국가사회주의자들로부터 탄압받은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크게 특별한 이벤트가 없습니다. 이제 여기 양력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저술들이 있는데 생전에 출간된 저술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많지 않고 주로 그리고 이제 생전에 출간하려다가 출간 못한 작품들이 있고 2번 거기에 여러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강의 원고들 강의를 위해서 이제 원고를 쓰면 독일 대학에서는 푸알레중이 말 그대로 푸알레젠 앞에서 읽는 거예요. 말하자면 출간해도 되는 책을 그 정도를 방학 때 준비를 해가지고 읽는 거예요. 그냥 앞에서 저쪽 그리고 이제 강의 듣는 사람들도 우리 한국 대학의 강의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거 생각하면 안 되고 거기는 말하자면 푸알레제는 읽는 자리고 프로페소라고 하는 거는 진리를 공부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공부하는 자리가 강의 시간이에요. 강의. 그래서 이제 강의 시간에는 동료 교수들도 오고 박사들도 오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식의 신입생 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죠?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명한 철학자들 보면 무슨 강의로 해결해 역사 철학 강의 무슨 강의 이런데 그래서 그런 형태의 강의지 우리처럼 인문식의 강의가 아니에요. 후설은 그런 강의 유고를 아주 많이 남겼어요. 그래가지고 공표를 한 거니까 공개적으로 공표를 한 거니까 출간을 안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의 출간한 저서 비슷한 수준에 와 있는 거죠. 완성도가. 그러니까 그런 게 또 많이 있고 또 이제 마지막에 연구 유고가 있어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연구하기 위해서 쓴 게. 그래서 이 전체 미발관 원고가 4만 쪽에 이른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다 출간을 하면 책으로 출간하면 100권 정도. 현재 그 중에서 한 40여 권이 출간이 됐습니다. 40-50권 정도. 물론 다 출간될 건 아니지만 미발관 유고가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많은 유고들이 출간이 됐는데 다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저술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소개를 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유고가 소실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벨기에 반브레다 신부가 그걸 구출해서 후설 후설 전집, 후설 아키브, 후설 문고를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후설 전집으로 후설리아나로 출간을 쭉 했죠. 후설은 누구인가? 라이프니츠 어떤 분, 아론 거비치 현상학자인데 사모님이 후설 사모님이 내조를 아주 열심히 잘하셨나 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이 어떤 철학자인지는 잘 몰랐던 거 봐요. 그래서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아론 거비치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고. 그래서 라이프니츠의 최대의 철학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거비치 자신이 또 라이프니츠 연구자입니다. 그런데 라이프니츠와 후설사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칸트, 헤겔, 쉘링, 여러 철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그런데 제가 거비치가 보기에는 그 모든 철학자들을 뛰어넘고 라이프니츠와 후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개가 있죠.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